화병 환자가 왜 늘고 있을까요? 화병을 조금 혼돈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외상 후 이제 격발성 장애, 그러니까 화를 큰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자꾸 생각나가지고 화를 내니까 다 화병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화병의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순수한 화병은 이제 참아서 생기는 병인데요. 네. 참아서 생기는 병이 점점 젊은 연령층으로 가게 되고 젊은 연령층이 스펙도 쌓아야 되고 취업도 어렵고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결혼 정년기도 점점 늦춰지는 것이 이런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것이 과거에 여성분들이 이제 시집살이에 준하는 그런 스트레스량으로 사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머님들이 주로 겪었던 그런 화병이 젊은 층에까지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해왔고 그렇죠. 그게 또 우리에게는 선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있는 병이다라고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떤 증상을 겪어야지 화병일까요? 기본적으로 증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 전에 의료진이 먼저 체크하는 것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있는가, 얼마나 참았는가. 그래서 본인만 피해자 같고 실제로 본인만 피해자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감정, 뭐 사회 정의에 대한 화가 난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본인이 당하고 본인만 억울하고 본인만 소외되고 항상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고 하는 그런 기분, 그 상실감 그런 것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 중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 분노로 표출이 될 듯 속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지금 K 문화와 관련돼서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 이런 것이 재조명되면서 요새는 오히려 저런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본다 뭐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배려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반복될 때는 한번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 거죠. 문화적으로. 그러나 일방으로 한 사람이 계속 그 어떤 스트레스에 타겟이 되고 혼자 이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면 그분은 그것이 누적되면서 갈등 상황이 지나서 그거를 이제 침체기, 자기의 감정이 억눌린 상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육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태까지 갔을 때 화병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증상이 억울함. 네. 그리고 또 다른 증상,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 없나요? 내가 화병인가를 의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장기적인데 이제 드디어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화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 중에는 뭐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라든지 목이 답답한 게 뭔가 끼인 것 같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뭔가 이 안에 있는 것 같다든지 울렁울렁거린다든지 뭐 이제 그러다가 자율신경계 질환으로 넘어가면서 수면장애, 불면증이 온다든지 또는 어지러움증, 소화장애, 뭐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신 분들 이런 신체 증상이 우울증과 함께 동반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화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뭔가를 참고 사나를 고민해 봤을 때 참는 무언가가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화병 아닙니다. 네. 전형적으로 자기에게 그 화병을 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간 아주 구체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들을까 싸울까 항의를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자기 직속 상사를 이길 수 없거든요. 계속 그걸 참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이제 한방적인 원래 질병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말에도 책에 나와요. 화병이란 말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95년도에 처음 등재가 됐을 뿐인 거죠. 그 화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들이 존재하고 이제 한의사들이 그걸 치료하는 처방을 이제
투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저것이 질환이고 치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미국의 신경정신학회에서 질병으로 등재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1년간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몸 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 쪽으로, 간이 약한 사람은 간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거든요. 그 유발한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화기를 풀어주는 결국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전중혈이라고 해서 가슴에 답답함, 통증, 저희가 눌렀을 때 압박통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 자리는 인맥이라고 하는 한방의 경락에서 기순환이 상하로 유지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가 막히게 됩니다. 정확히 어딘가요? 위치는 이제 양유두의 가운데 부위입니다. 그래서 전중혈은 누워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누웠을 때 위에서 수직으로 바라봐서 양유두의 정중앙 부위에 눌러보면 이렇게 새끼손가락 크기 또는 그 볼펜신 크기 정도의 이제 지방 조직이 있게 됩니다. 거기를 이렇게 눌러봐 만져지고 가볍게 눌렀는데 극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촉진으로 최종적으로 한방에서 이제 화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화병은 우리가 한이 맺힌다,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이렇게 할 때 말씀하는 부위가 바로 그 전중혈이거든요. 그 부위에 대한 침 치료라든지 또 인맥의 순환을 하게 하는 한약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수십 개의 처방으로 각 체질별로 처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